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학교론 한동균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부동산 정책론에서 정부의 시장 개입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4쪽에 14번 문제가 되겠죠. 자, 이 정부에 있어서의 시장 개입에 있어서의 방법이죠. 자, 올해 출제가 예상되는 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자, 이 정부에 있어서의 시장 개입에 있어서의 방법, 이 방법은 이 토지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토지 우리가 정책 수단을 의미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자, 이 정부의 우리가 시장 개입의 방법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직접 개입을 해서 수요자와 공급자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게 있겠죠. 그리고 시장 기구의 틀을 우리 골격을 유지하면서 시장 기능을 통해서 소기의 정책적 효과를 달성하고자 하는 간접 개입이 있고, 자, 그리고 우리가 토지 이용 규제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인데 문제는 14번 문제 볼까요? 정부나 공공기관이 토지 시장에 직접 개입을 해서 토지에 대한 수요자 및 공급자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토지 정책에 있어서의 직접 개입 수단이 아닌가. 자, 직접 개입 수단 아닌 걸 묻는 거죠. 자, 우선은 수용 방식에 있어서의 이 공영 개발, 직접 개입을 하는 방법이죠. 그리고 토지, 우리가 은행제도, 비축제도 직접 개입을 하죠. 그리고 또 우리가 토지에 있어서 조성된 택지를 분양받지 않고 임대하는 공공임대 보유라든지, 또는 우리가 관련해서 거기에 토지 수용 제도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직접 개입인데, 지역지구제는 우리가 직접 개입이 아니죠. 지역지구제는 이 토지 이용 규제의 대표적 수단이 되겠죠. 지역지구제, 개발권, 우리가 양도제도, TDR, 또 건축규제, 토지구획 규제가 있는데, 자, 이 개발권 양도 제도는 이 지문이 벌써 3번 나왔죠. 현재 개발권 양도에 관한 법률이 우리가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지 않다. 자,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지 않는 제도입니다. 주의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15번. 자, 다음 중 우리나라의 정부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직접 개입 수단은 모두 몇 개냐? 공공토지 비축 개입하죠. 이 세금,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부과한다. 이 세금 부과하는 것은 간접 개입이죠. 우리 또 임대료에 대한 또 보조금 지급한다. 보조금 지급도 간접 개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토지 수용 직접 개입이죠. 주의해야 될 게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는 거, 요거 잘 틀립니다. 개발 부담금 부과는 직접 개입이 아니라 간접 개입입니다. 주의해 두시고, 자, 공영개발 직접 개입이죠. 공공임대주택 건설하는 거 직접 개입입니다. 대부 비율은 간접 개입이죠. 자, 토지 정보를 창출해서 제공하는 행정상 지원이라든지 또 이 금융상 지원을 또 해줄 수 있죠. 이 금융상 관련해서 담보 인정 비율 LTV 대부 비율이죠. DTI 총부채 상환 비율이죠. LTV나 DTI는 금융상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건 간접 개입입니다. 그래서 직접 개입 4개죠. 2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직접 개입 수단, 간접 개입 수단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를 분석하는 문제가 되겠죠. 자, 16번. 다음의 토지 정책 수단 중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이 개발권 양도제는 이 개발이 제한된 보전 지역 내 소유자에게 부여된 개발권을 개발 가능 지역의 소유자에게 양도 가능토록 함으로써 손실 보상과 개발 이익 환수를 함께 조정하려는 제도, 개발권 양도 제도에 관련된 내용이죠. 맞는 지문입니다. 공영개발 제도는 계획적인 토지 이용, 개발 이익 환수 등이 가능한데 공영개발의 장점이 나와 있죠. 자, 토지 선매, 토지를 미리 매입을 하는 제도는 공공용지를 확보하는 수단이다. 자, 여러분 공공용지를 확보하는 정책 어떤 게 있죠? 공공용지를 확보하는 것은 이 토지 선매 제도,
라든지 토지를 미리 매입을 하는 제도, 우리가 공영 개발이라든지 토지 우리가 비축 제도라든지 토지 비축 제도라든지 또 협의 매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전부 공공용지를 확보하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3번 맞는 질문이고 4번 토지은행 제도는 미래의 이용을 위해서 미개발된 토지를 보상하여 매입을 해서 공공자유보유, 여러분 공공자유보유는 국공유지입니다. 공공자유보유 형태로 비축하는 제도를 말하죠. 맞는 질문. 개발이익 환수 제도는 공공용지 확보 방법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개발이익 환수 제도는 우리가 개발이익 환수 제도는 공공용지의 확보 방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5번 정답. 17번 부동산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 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우리가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을 말하죠. 지구 단위 계획 개념이 나와 있네. 1번 정답. 2번 주택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산정 시의 양도가격은 공시가격 기준이 아닙니다. 공시가격이 아니라 실거래가 기준. 실거래가 기준. 2번 틀린 질문. 3번 주택에 대한 금융지원 정책은 정부의 직접 개입수단 아니죠. 간접 개입수단입니다. 간접. 금융상 지원은 간접입니다. 그래서 3번 어떻게 돼? 틀린 질문이고 4번 개발이익 환수제도는 공공용지 확보 방법이 아닙니다. 틀렸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는 중첩해서 지정할 수 없다. 자, 용도지역 간에는 중첩하여 지정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용도지구 간에는 자, 여러분 도시지역 내 고도지구, 우리가 미관지구, 방화지구, 중복, 중첩해서 지정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5번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18번 문제로 갑니다. 토지 정책 수단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을 묻는 건데, 자, 토지 시장의 실패에 대응하기 위해서 직간접 형태의 정책 수단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맞고요. 자, 초기에 막대한 토지 구입 비용이 들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가 재정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 이것은요, 이 수용 방식인 공영 개발의 단점이 됩니다. 단점. 여러분 환지 방식이 아니라 수용 방식에 대한 설명입니다. 2번 정답. 자, 공영 개발은 주로 대규모 개발 사업에 이용되어 왔고 택지 개발 촉진법에 근거해서 공영 개발이 이루어지죠. 수용 방식의 문제점으로 토지 매입과 보상 과정에서 사업 시행자와 주민의 갈등을 들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민원도 많이 야기되죠. 공공투자 사업을 시장 기능에 맡길 경우 추진되기 어려운 도시계획사업 등에 우린 자주 우리가 이용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도와 이제 정책, 법령 연결하는 문제 상당히 자주 출제하고 있죠. 자, 부동산 관련 제도 및 토지 이용 규제와 관련된 법률적 근거가 되는 법령을 서로 연결한 것 중 우리가 틀린 것을 묻는 거죠. 자, 투기 과열지구를 지정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소득세법이 아니라 주택법입니다. 주택법. 자, 이 주택법에 의해서 우리는 투기 과열지구를 지정하죠. 그래서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이 분양권 전매 제한을 한다는 거예요. 분양권 전매 제한. 1번 정답이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토지 거래 허가제를 실시하고 있고 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 실시하고 있죠. 또 주택법에 의해서 택지 분양에 대한 채권 입찰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표준주택 가격 공시하고 있죠. 자, 그리고 또 소득세법에 의해서는 이 지정지역
이 투기 지역을 지정하죠. 여러분, 지정지역, 투기 지역을 지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모든 부동산 거래 시에 양도소득세를 우리는 바로 실거래가로 부과를 하는 것을 말하죠. 자, 요거 주의 좀 해두셔야 되겠네요. 자, 1번 정답입니다. 20번 다음 중 우리나라의 부동산 관련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래가 먼 것. 토지 공개념은 토지의 공익성과 사회성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토지 소유권에 대한 제한 가능성을 인식하려는 사고를 말하죠. 맞는 지문인데, 그래서 토지의 사회성, 공공성을 강조하는 개념으로서 이 토지 소유권은 이 절대적 권리가 아니다. 자, 토지 소유권을 우리는 법률로서 우리는 일정 부분 제한을 하고 있어요. 절대적 권리가 아니라는 거죠. 무슨 권리? 상대적 권리라는 것을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2번 토지 정책의 직접 개입 수단의 하나인 토지은행 제도를 도입을 할 경우 개인의 무계획적인 개발 방지, 이건 장점이죠. 대량의 토지를 매입을 하기 때문에 토지 매입비 부담이 증가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틀렸고, 또 개발이익의 사회적 환수 효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 정답, 틀린 지문이죠. 자, 공공기관의 개발 사업 등에 의하여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노력에 관계없이 지가가 상승되어 현저한 이익을 받은 때에는 국가는 그 개발 이익을 뭐한다? 환수할 수 있다. 그래서 3번 맞는 지문이 되겠고요. 4번 서구 선진국들은 공공부문이 토지를 미리 매입을 할 수 있는 권리, 선매권 등을 행사하여 국공유지 확대를 꾀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공공시설의 정비, 공공주택 공급, 계획적인 도시 환경 조성 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맞는 지문이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 지역은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용도지역이죠. 용도지역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죠. 21번 다음 부동산 정책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자, 1번에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은 시행자가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이나 환지 방식 또는 우리가 이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죠. 토지 정책의 간접 개입이 아닙니다. 여러분, 토지은행 제도는 무슨 게 직접 개입입니다. 간접 개입이 아니라 직접 개입입니다. 이 개인의 무계획적인 개발 방지, 개발이익의 사회적 환수 효과 기대할 수 있다. 요거는 맞는데 간접 개입이 아니라 직접 개입입니다. 2번 틀린 지문이죠. 정답. 3번 개발권 양도 제도는 개발 지역과 보전 지역 간 소유자의 상호 간의 형평성 문제를 완화시키죠. 자, 이 TDR과 관련해서 이런 의미겠죠. 자, 이 보전 지역 또는 규제 지역과 이 개발 지역이 나타나죠. 자, 이 보전 지역에 우리가 토지 소유자는 이 개발 제한에 따르는 의도하지 않은 우발적인 손실을 입게 되고, 이 개발 지역의 토지 소유자는 이 개발로 인해서 또 의도하지 않은 우발적 이익을 얻게 돼요. 그래서 양 지역에 우리가 토지 소유자 간의 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양 지역에 토지 소유자 간의 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형평성 문제를 뭐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가 바로 TDR이다. 효율성과는 관련 없습니다. 그래서 3번 맞는 지문이고, 4번 도시정비사업 중 주택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제도가 있다. 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있죠. 자, 그 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가 이제 우리가 폐지가 되면서 유명무실을 하게 됐죠. 자, 지역지구제는 마이너스 외부 효과를 제거하여 토지 자원을 우리 사회적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하는데 그 목적이다. 자, 마이너스
동그라미 이걸 플러스로 출제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외부 효과라는 걸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22번. 다음 중 우리나라의 토지 관련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 토지 공개념은 토지 공익성과 사회성을 강조하는 개념으로서 토지 소유권에 대한 제한 가능성을 인식하려는 사고라고 볼 수 있고요. 사유재산권의 보장은 개개인이 재산을 소유하고 상속하는 것은 물론 법률이 범위 내에서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겁니다. 맞는 지문이죠. 공공기관의 개발 사업 등에 의해서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노력에 관계없이 지가가 상승되어 현저한 이익을 받은 때에 국가는 그 이익을 어떻게 돼요? 환수할 수 있다. 여러분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또는 세금 이의 방법을 통해서 환수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소유권은 그 자체가 당연히 사회성을 내포하지 않는 절대적 권리로 이해한다니까 틀렸죠. 절대적 권리가 아니라 상대적 권리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토지 소유권을 법률의 범위 내에서 일정 부분 제한할 수 있거든요. 상대적 권리라는 거죠. 4번 정답. 자, 5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의 개념이 5번에 나와 있습니다. 맞는 지문이겠죠. 자, 23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 부동산 정책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될 경우 투기 과열지구 안에서 사업 주체가 건설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주의에 대하여는 전매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자, 이런 분양권 전매 제한을 하죠. 투기 과열지구에서는. 맞는 지문. 서울시의 투기 과열지구 안에서는 분양권을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때까지 전매하지 못합니다. 맞는 지문이죠. 개발권 양도 제도는 지역 간 토지 소유자 상호 간의 형평성 문제를 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형평성 문제를 뭐한다? 완화시켜주는 제도죠. 완화. 그래서 틀린 지문이네요. 3번 정답. 도시 정비 사업 중 주택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개발 이익 환수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 재건축 부담금 제도가 있죠. 자, 용도 지역 중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은 제2종 전용 주거 지역을 말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4번.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우리나라는 실정법에서 토지 공개념의 정의를 명백히 규정하고 있으며, 자, 이런 밑줄은 실정법에서 토지 공개념의 정의를 명백히 규정하고 있으며, 밑줄. 우리나라는요 토지 공개념에 관한 법률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고요. 이를 원용한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택가격 공시제도는 공시하는 주택 가격을 각종 과세의 부과 기준으로 하므로 투명한 과세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된다. 뒤에 지문은 맞았는데 앞에 지문이 틀렸죠. 자, 임대료 규제는 장기적으로 기존의 임대주택이 용도 전환하여 임대주택 시장에서 임대주택 공급량이 감소를 합니다. 2번 맞는 지문이죠. 여러분 임대료 규제하면은 임대인의 손실을 보기 때문에 임대주택에 자금 투자를 기피하고 기존의 임대주택을 우리가 다른 용도로 전환함으로써 임대주택 공급량이 장기적으로 감소합니다. 2번 정답.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시행할 경우에 장기적으로는 사회 전체의 임대주택 공급량은 변화가 없습니다. 감소한다가 아니라 사회 전체적인 임대주택 공급량은 변화가 없다. 불변. 이건 다음에 자세히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3번 정답, 3번 틀린 지문이죠. 4번 토지 정책의 간접 개입 수단인 하나인 토지은행제도. 토지은행제도는 간접 개입이 아니라 직접 개입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고, 지역지구제는 마이너스 외부 효과가 제거하는 거죠. 플러스 외부 효과가 아니라 마이너스 외부 효과를 제거하여 토지 자원을 사회적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데 그 목적이죠. 자, 정의 외부 효과가 아니라 마이너스 외부 효과입니다. 자, 25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에 열거된 정부의 토지 정책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묻는 거죠. 택지 공영 개발 정책은 개발 이익 사유화 방지라는 정책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개발 이익을 사회적으로 환수하죠. 맞는 지문.
개발부담금 제도는 개발 이익의 사유화 방지 효과는 있으나 공공용지 확보 수단은 아닙니다. 자, 양도소득세 제도는 집가 상승분을 환수한다는 측면에서 개발 이익의 사유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 토지은행 제도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확보와 개발 이익 사유화 방지 효과 있습니다. 뭐 장점이죠. 용도 지역지구제는 마이너스 외부 효과 방지를 위한 것으로서 현장 자원 보존의 효과, 이런 자연환경 보존 지역을 지정함으로써 현장 자원 보존 효과 기대할 수 있죠. 기대할 수 없다 하니까 틀린 지문이네요. 5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6번 주택의 여가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이제 묻는 건데, 자, 이 여가 과정을 우리는 필터링 과정이라고 하죠. 필터. 자, 이 필터링 우리가 과정이라고 하는데, 이 주택에 있어서의 순환 우리가 형상을 말하죠. 자, 주택의 순환 형상, 주택이 뭐 이사를 간다는 얘기인데 주택의 순환하는 형상을 여가 과정이다. 자, 순환이 되려면 빈집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공가가 연쇄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나타나는 게 여가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1번 불량주택,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주택을 불량주택인데, 불량주택의 문제는 물리적으로 주택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주택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소득이 낮기 때문에 생기는 소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1번 틀렸죠. 물리적 실체로서의 주택 그 자체의 문제 하니까 틀렸어요.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소득의 문제. 하위 계층이 상위 계층의 기존 주택을 공급받아 사용하게 되는 것을 상향이 아니라 하향 여가죠. 그래서 여가 과정은 우리가 상향 여가와 하향 여가로 나누는데, 여러분이 지금 설명은 바로 뭐에 대한 설명? 하향 여가에 대한 설명이죠. 우리가 고소득층이 사용하는 이 고급 고가 주택이 물리적 기능적으로 쇠락해서 더 이상 고급 주택의 기능을 제공해 주지 못하면은 하위 저소득층 사용으로 넘어오는 것을 하향 여가로서 우리는 여가 형상에 있어서 일반적인 형상이죠. 그래서 능동적 순환인데 일반적으로 여가 과정이라고 하면 하향 여가를 의미하죠. 2번 우리가 틀린 질문이고, 3번 주거분리란 도시 내에서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저소득층 주거지역이 서로 분리되는 현상을 말하죠. 3번은 주거분리의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4번 저소득층 주거지역이 도심 주변에 많은 것과 역사적 개발 과정과는 무관하다. 이런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틀렸고, 인근 지역의 여가 과정에는 일반적으로 침입과 계승의 논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침입, 계승의 논리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점은 3번 정답이죠. 자, 27번 주택의 여가 과정에 대한 다음 내용 중 틀린 것. 하향 여가란 상위 소득계층이 사용하던 주택을 하위 계층에 사용하게 되는 형상으로서, 하향 여가는 쇠퇴기 인근 지역의 생애 주기 중 쇠퇴기의 하향 여가가 처음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맞는 질문. 주택의 상향 여가는 소득의 증가 등과 같은 이유로 인해서 저가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 동그라미 증가가 아니라 감소되었을 때 나타나요. 상향 여가는. 그래서 2번 정답. 3번 고급 주택 지역에서는 주택 수선 후의 가치 상승분이 투입 비용보다 크기 때문에 비용을 투입해서 계속 주택을 수리를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고급 주택 지역 또는 고소득층 주거지역에서는 뭘 한다? 우리는 수선 비와 이 수선 후에 가치 상승분을 비교했더니 요게 커서 비용을 투입을 해서 계속 우리가 수선을 하기 때문에 뭐죠? 고소득층 주거지역, 고급 주택지역은 계속 고급 주택지역으로 남는 경향이 나타나는 거죠. 이게 3번 설명이고, 4번 저급 주택지역에서는 수선을 하더라도 우리가 저급 주택지역,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저급 주택지역에서는 자, 이 수선하는 데 드는 비용과 이 수선 후에 주택 가치 상승분이 있는데 어디가 크죠? 우리가 수선비가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치 상승분을 투자 비용을 하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투자를 하지 않죠. 비용을 투입해서 우리는 수선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저급주택 지역은 계속 저급주택 지역으로 남는 경향이 나타나죠. 이건 4번 설명이죠. 5번 어떤 지역의 주택을 개량을 하지 않아서 가치가 점점 하락을 하게 되면 그 주택은 하향 여과가 되면서 저소득층 가구가 들어오는 과정을 침입이죠. 자, 여러분이 저소득층 가구는 고급주택 지역 가까이 위치하여 입주하기를 선호하는데, 자, 고급주택 지역이 노후화되면은 주거 환경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면은 그게 이제 저소득층 가구가 이렇게 들어오죠. 이 들어오는 게 바로 뭐죠? 침입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수선비가 수선 후의 가치 상승분을 비교했는데 수선비가 크면은 비용을 투입해서 수선을 하지 않죠. 수선을 하지 않으니까 뭐가 나타난다? 우리가 하향 여과, 저소득층의 사용으로 바뀌는 하향 여과에 따르는 침입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상향 여과라도 한번 출제됐었죠. 침입이 나타나면서 점점 이 고급주택 지역은 저급주택 지역으로 바뀌죠. 이렇게 이질적인 요소의 침입으로 인해서 새로운 토지 이용 주체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천이 또는 계승이죠. 이렇게 인근 지역의 여과 과정에는 침입과 계승의 논리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 28번 문제로 갑니다. 자, 주택시장과 여가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주택의 상향 여과는 소득 증가와 같은 이유로 인해서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을 때 나타난다. 증가가 아니라 감소했을 때 나타나죠. 1번 정답. 거주자의 주택 소비량의 정도는 제한된 예산으로 효용을 극대화하려는 소비자의 선택의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맞고요.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의 증가는, 자, 여러분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 증가. 자, 저가주택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이렇게 주어졌는데, 자, 여기 점에서 균형 임대료가 설정되겠죠. 이 저가 주택의 임대료가 주어지는데, 문제는 저가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은, 자, 현재의 이 임대료, 균형 임대료 수준에서 뭐가 발생하죠? 공급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초과 수요가 발생을 하면서 우리는 수요자 간의 경쟁에서 이렇게 임대료는 R0에서 R1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3번 설명이죠. 자, 4번 어떤 지역의 토지 이용이 이질적인 요소의 침입으로 인해서 다른 종류의 토지 이용으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천이라고 하죠. 계승. 자, 주택시장에서 불량주택과 같은 저가주택이 생산되는 것은 시장의 실패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자, 시장의 실패의 형상이 아니라 우리는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형상입니다. 맞는 지문이죠. 자, 29번. 우리가 주택에 대한 가격 규제의 실효성, 이 가격 규제가 나오는데, 이 가격 규제는 가격 통제라고도 하죠. 자, 가격 규제 또는 가격 우리가 통제라고 하죠. 예? 프라이스 우리 컨트롤이죠. 정부가 특수한 목적, 자, 이 정부가 이 특수한 목적을 달성을 하기 위해서, 이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시장에 직접 개입을 합니다.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장에 직접 개입을 해요. 예? 시장에 직접 개입을 해서 이 가격의 인위적인 규제를 가하는 것을 가격 통제인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최고 가격제, 최저 가격제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이때 최고 가격제를 잘 봐야겠죠. 여러분이 최고 가격제는 이 임대료 규제, 이제 여러분 배우시게 될 임대료 규제, 분양가 규제, 그리고 이자율 우리가 규제라든지 또 우리는 전세금 규제 등의 대표적인
우리가 최고가격제고 최저가격제는 최저임금에 관한 법률이란 최저임금제도인데 요거는 뭐 부동산과 관련 없으니까 놔두고 이제 여러분이 요것을 공부하는데 임대료 규제는 월세 규제거든요. 요 두 가지가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격 통제에 대한 우리가 설명 29번 문제인데 29번 문제부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임대주택 정책과 더불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